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멘트에서도 수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경화한 시멘트 풀은 건조시키면 시멘트 겔 주위에 있는 미세한 모세관 속의 수분이 증발하며 모세관 수의 표면 장력이 커지게 되며 수축합니다. 반대로 습도가 커지면 모세관이 물을 흡수하여 표면 장력이 작아지며 팽창합니다. 경화한 시멘트 풀의 수축에는 수화에 따른 화학적 수축, 건조에 의한 수축, 탄산화에 의한 수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의 증발에 의한 건조 수축으로서 경화체의 균열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경화체의 건조 수축량은 시멘트의 조성, 분말도, 석고의 첨가량, 혼화제의 유무, 물 결합 대비 및 양생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표 2.9는 시멘트 조성물의 수축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시멘트 조성물을 보면은 조성 광물에 따라서 수축률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규산 삼석회의 경우에는 수축률이 7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의 수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미산 철 4석회는 수축률이 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우리가 지금 빠르게 경화를 하는데 필요했던 알민산 3석회의 경우에는 경화가 급속히 일어나는 반면에 수축률은 2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의 수축률로서 가장 많은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을 보시면은 수축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 수축을 콘크리트와 모르터와 그 다음에 경화 페이스트의 수축률을 보면은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골재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자체의 수축량은 다른 모르터나 페이스트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모르터는 물과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것으로서 이 모르터 경우에는 콘크리트보다는 수축률이 좀 높지만 페이스트보다는 수축률이 적습니다. 경화 페이스트는 이 페이스트라는 것은 물과 시멘트만의 결합물로서 시멘트 풀이라고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물이 증발하게 되면은 수축률이 급격히 늘어나서 이렇게 많은 양의 수축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재료에 따라서 수축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나 또는 시공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시멘트의 비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멘트의 비중은 한국산업규격에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포트랜드 시멘트의 종류에 따른 비중은 일반적으로 표 2.1과 같습니다. 이 시멘트의 비중은 시멘트의 품질이 나빠질 경우 작아지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작아집니다. 첫 번째, 클링크의 소성이 불충분할 때,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 시멘트가 풍화되었을 때, 저장기간이 길었을 때, 이때 시멘트의 품질이 나빠지는데 이러한 시멘트의 품질이 나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시멘트의 풍화로 인한 탄산화 때문에 시멘트의 품질이 나빠지는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멘트의 품질이 나빠지는지 나빠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또 어떤 시험? 예, 강열 감량 시험을 통해서 시멘트가 품질이 나빠지는지 안 나빠지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멘트 비중과 그 다음에 시멘트의 풍화 그리고 강열 감량 시험 이건 상당히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네 가지 이유는 시멘트 품질이 나빠질 경우에 이제 비중이 작아지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품질이 처음에
품질이 괜찮을 때에 이제 각각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서 시멘트의 비중이 달라지는데 표 2.110을 보면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의 경우에서는 이 시멘트 비중의 범위가 3.10에서 3.1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3.15고요. 그리고 규정값은 3.05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강은 빨리 굳는 콘크리트죠. 그래서 이 범위가 3.10에서 3.15고 평균은 약간 작은 3.12가 되겠습니다. 중용열 포트랜드 시멘트는 열을 적게 발생하는 그런 시멘트로서 비중이 좀 큽니다. 3.18에서 3.23 정도, 평균은 3.20 정도로 정하고 있고요. 규정값은 전부 다 3.0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규산이나 그 다음에 철 등이 많으면 비중이 커지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석회, 산화칼슘 또는 알루미나, 알민산 등이 많아지면 비중이 작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알민산이 많아지면 조강에 관계가 있다 했죠. 그래서 조강 포트랜드 시멘트는 이렇게 비중이 작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든 것들이 서로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관계를 잘 이해하고 파악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시멘트의 분말도입니다. 시멘트의 분말도도 시멘트의 응결과 경화에 많은 영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분말도도 상당히 중요한데 시멘트 입자의 크기의 정도를 분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자가 얼마나 가늘게 곱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입자가 가늘면 가늘수록 분말도가 높은 게 되겠습니다. 또 입자가 가늘면은 비표면적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분말도와 비표면적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입자가 미세할수록 분말도가 크다고 말합니다. 시멘트의 성분이 일정할 경우 미세한 분말, 즉 분말도가 큰 시멘트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과 혼합 시 접촉 표면적이 커서 소화작용이 빠르다. 아까 비표면적이 크다 했죠. 분말도가 큰 시멘트는 초기 강도 크게 되며 강도 정리율이 높다. 블리딩이 적고 워커블한 콘크리트가 얻어진다. 이 워커블은 뒤에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색이 밝게 되며 비중도 가벼워진다. 아까 비중과 관계를 앞에 표 2.1에서 설명을 했죠. 다음에 풍화하기 쉽고 건조 수축이 커서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조기 강도를 얻기 위해서 이 분말도를 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 이 시멘트 분말도는 블레인의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하여 시멘트 1g이 가지는 비표면적이나 표준체 4마이크로미터에 의해서 잔류되는 비율로 나타내게 됩니다. 44마이크로미터인데 이 44마이크로미터는 몇 미터가 되죠? 맞습니다. 예. 100만 분의 44m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라는 것은 100만 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분말도와 압축강도 관계를 보면은 비표면적이 클수록 초기에 강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강도는 비표면적과 크게 상관이 없죠.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시멘트 분말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입자 크기의 분포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 2.11은 우리가 포트랜드 시멘트의 분말도를 이제 각각 시멘트 종류별로 분말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는 2990에서 3260의 범위입니다. 중용열은 아무래도
분말도가 3070에서 3290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조광에 비해서 적은 것이 특징이며 조광은 매우 높고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는 범위가 이렇게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조광은 4080에서 4580으로서 이 상당히 분말도가 높기 때문에 조기 강도를 높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규정값은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 시멘트의 안정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멘트의 안정성이란 시멘트가 경화 중에 최적이 팽창하여 팽창균열이나 휘임 등이 생기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최적이 팽창함으로써 팽창균열이 생기는 이러한 것을 이상팽창이라고 하는데 이 이상팽창의 원인으로서는 시멘트 클링커의 소성 불충분에 의하여 유리석회에 의한 시멘트 바실러스의 생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시멘트는 제조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안전성이 불량한 경우는 거의 드물며 마그네슘의 함유량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교육에 의한 시멘트 안정성 시험은 KSL 5107로서 시멘트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에 의해서 하며 안정성의 규격은 표 1.2와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멘트의 각각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또는 수축도 시험을 해서 0.08 이하, 0.80 이하, 그 다음에 백색은 0.8, 포트랜드 포졸라는 0.5, 플라이시는 0.5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멘트 강도입니다. 시멘트를 결합제로 사용했을 때 강도의 바른 정도를 알면 그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의 정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강도는 시멘트의 조성, 물 시멘트비, 재력 및 양성 조건 등에 따라 다른데 그림 2.1은 각종 시멘트의 압축 강도와 재력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림 2.1을 보겠습니다. 이 X축은 재력입니다. 재력이란 것은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물과 만나서 수화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때부터 해가지고 7일, 14일, 21일, 28일, 35일 이렇게 나타내는 것으로서 재력에 따라서 각각의 압축 강도를 구해보니 7일 강도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알루미나 시멘트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 조강, 초조강, 조강, 보통 그리고 중용열이 7일 강도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14일, 21일 갈수록 중용열은 계속 천천히 강도가 증가하는 반면에 알루미나 시멘트나 초조강 시멘트는 초기에 강도가 발휘되고 그 뒤에는 더 이상 강도의 증가량이 없고 오히려 알루미나는 이렇게 줄기까지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멘트 강도를 알기 위해서는 시멘트 풀의 강도가 아닌 시멘트 모르타르의 강도로서 나타내게 됩니다. 시멘트만의 강도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멘트 모르타르의 강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시멘트의 강도 시험은 KSL 5100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마른 목골의 몰드에다가 시멘트와 모르타르와 물을 섞어서 모래와 물을 섞어서 모르타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런 다진봉으로 다져 가지고 이렇게 네모난 공지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꼭 초코파이의 OS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그 공지체가 나오면은 이거를 압축 강도 시험기에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압축을 시켜 가지고 압축 강도를 모니터 상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치가 우리 학교에도 있으며 여러분들은 2학기 때 건설 제로 및 품질 시험을 통해서 거기서 이 모르타리 압축 시험을 직접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모래는 주문진 향오리에서 채취한 시멘트 강도 시험용 표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강도용 표준사란 것은 이렇게 시멘트 주문진 총 표준사라 해서 이렇게 25kg짜리로 한 포대씩 이렇게 팝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죠. 그래서 이러한 꼭 주문진 표준사를 가지고 사용한 그러한 모르타르의 강도를 가지고 시멘트의 강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는 사람마다 그 시멘트에 들어가는 모래를 다르게 한다면 시멘트 강도보다는 모르타르의 강도에 따라서 이 압축 강도 시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똑같은 표준사를 사용해서 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표준사는 주문진 표준사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표준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나온 오타와 샌드를 국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토요라사를 표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멘트 강도 시험은 시멘트 510g 그리고 물 247.4L ml를 섞어서 그 다음에 혼합 용기에 넣고 믹서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물 시멘트 순으로 모르트 믹스에 혼합물을 넣어 가지고 믹서를 시동하여 1속으로 30초 동안 혼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속으로 혼합하고 있는 동안에 30초에 걸쳐 모래의 전량을 서서히 가합니다. 그리고 믹서를 정지하고 2속으로 또 30초 동안 혼합을 합니다. 다음에 믹서를 정지하고 모르터를 90초 동안 방치를 하고 처음 15초 동안에 용기의 측면에 붙어있는 모르터를 전부 배치 안에서 끌고 내린 후에 용기 뚜껑을 덮어둡니다. 다시 2속으로 60초 동안 혼합한 후 혼합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합을 마친 이러한 모르터를 아까 이 몰드에다가 넣어가지고 다진봉으로 다져서 이렇게 압축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KS에 규정된 시험법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해야지만 그 시험의 시멘트의 강도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시멘트의 압축 강도의 규정값은 표 2.13에 제시되어 있는데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만 한번 읽어보면은 3일에 13메가파스칼, 7일에는 20메가파스칼, 28일에는 29메가파스칼 정도를 나타내지 정도의 광도가 발현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규정값을 통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멘트의 압축 강도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트랜드 시멘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트랜드 시멘트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같이 보통 중용열, 조강, 저열 및 내황산염 포트랜드 시멘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백색 포트랜드 시멘트가 있죠. 제일 먼저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를 보시면 포트랜드 시멘트와
조강 포트랜드 시멘트의 거의 중용열과 조강의 중간 성질을 가졌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편화돼서 쓰는 시멘트로서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90%가 이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용열 포트랜드 시멘트입니다. 수화열을 낮추기 위하여 화학 조성 중에 알민산 삼석회의 양을 적게 하고 대신 장기 강도를 발현하기 위해서 규산 이석회의 양을 많게 한 시멘트입니다. 또한 수화열도 7일에 70칼로리 per 그램 이하, 28일에 83칼로리 per 그램, 1g당 83칼로리 이상을 발현하지 못하도록 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멘트의 특성과 용도는 수화열이 보통 시멘트보다 적으므로 댐이나 방사선 차폐용, 메시브한 콘크리트 등 단면이 매우 큰 콘크리트용으로 적합합니다. 이러한 댐이나 아주 메시브한 콘크리트는 중용열 포트랜드 시멘트를 씀과 동시에 또 따로 콘크리트를 온도를 낮추게 하는 장치를 해야지만 균열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강도는 보통 시멘트에 비해서 적으나 장기 강도는 보통 시멘트보다 크거나 약간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조 수축은 포트랜드 시멘트 중에 가장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화학 저항성이 크고 내산성이 우수하다. 내산성은 산성에 대해서 저항하는 성질이 내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강 포트랜드 시멘트입니다. 중용열과 반대의 성질을 가지게 되겠죠. 조강 포트랜드 시멘트란 조기의 강도를 발현시키는 시멘트로서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 28일의 강도를 나타내는 강도를 재령 7일에서 나타냅니다. 그러나 장기 강도는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화학 성분은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실리카, 알루미나, 산화철의 비율에 대한 석회의 비율이 2.20에서 2.27 정도로 비교적 큽니다. 한편 조기 강도를 발현하기 위하여 원료의 음성과 배합에 유의하며 분말도를 크게 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이 조강 시멘트의 특성과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재령에서 고강도를 발현하고 장기에 걸쳐 강도가 증진하며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와 비교해서 1일 강도는 약 3배, 3일 강도가 약 2배이므로 거푸집 회전율이 좋아 양생기간 및 공사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푸집의 회전율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를 칠 때 콘크리트를 흘러내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 껍데기를 이제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거푸집을 목재를 썼으나 지금은 강제로 만든 이 거푸집을 쓰게 되는데요. 이 강제로 만든 거푸집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어느 정도 강도가 나오면 이거를 해체해서 다시 다음 콘크리트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율이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화 속도가 빠르고 수화율이 커서 저온 시에도 강도 발현이 크므로 동절기 공사 등에 유리하다. 동절기에는 가장 큰 중요한 게 콘크리트가 얼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강 포트랜드 시멘트는 수화열이 발생이 크니까 얼지가 않겠죠. 그래서 유리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수화열이 크므로 단면이 큰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부적당합니다. 주로 긴급공사, 시멘트 2차 제품,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등에 사용됩니다. 이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는 미리 콘크리트에 압축력을 가해가지고 콘크리트의 강도를 더 높게 사용하기 위한 콘크리트로서 나중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또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열 포트랜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저열은 좀 중용열과는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죠. 시멘트의 수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 내부에서의 온도 상승이 심각하여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땡과 같은 매스 구조물에 사용되는 시멘트의 수화열 발생을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그 온도를 낮게 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저열 포트랜드 시멘트는 중력열 포트랜드 시멘트보다 수화열을 5 내지 10% 정도 적게 한 것으로서 규산 삼석회와 알민산 삼석회는 수화열이 높기 때문에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보다 적게 하고, 규산 이석회는 수화열을 적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양을 많이 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대략 규산 삼석회 최대 35%, 알민산 삼석회 최대 7%가 한계이고, 규산 이석회의 경우에는 최소 4%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황산염 포트랜드 시멘트입니다. 토양 중에 황산염이나 해수 및 공장 폐수 중의 황산염에 대한 화학적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알민산 삼석회의 함유량을 줄이고 알민산 철 4석회의 함유량을 증가시켜 만든 시멘트입니다. 황산염은 시멘트 수화물과 반응하여 시멘트 경화체 내부에 팽창성 물질을 생성하여 콘크리트 표면 부분에서부터 서서히 균열, 박리, 붕괴 등의 현상을 일으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열화하게 됩니다. 이 시멘트는 해양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화학적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축조에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색 포트랜드 시멘트입니다. 이 백색 포트랜드 시멘트는 원래 시멘트 원료에 들어있는 철분이나 마그네시아가 시멘트를 회색빛이 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성분을 적게 해서 백색 점토와 석회석을 원료로 하고 소성 원료는 석탄 대신 중유를 사용해서 만든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의 우리가 산화철이 보통 3% 정도에 비해서 이 시멘트는 0.3% 이하가 되도록 극히 소량함으로써 특유의 회록색을 가진 순백의 시멘트를 만들게 됩니다. 또 소량의 안료를 가하면 원하는 색채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시멘트의 성질은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와 거의 같고 주로 건축물의 미장, 장식용, 채광용, 표식용, 인조 대리석 제조용 등에 쓰이며 따라서는 구조용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 백색 포트랜드 시멘트는 인테리어용으로서 많이 쓰이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포트랜드 시멘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혼합 시멘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